안녕하세요. 포널스 이제 2회 모의고사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1회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중점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정리하면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급성 호두 기관지염 아동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1번 대부분 상기도 감염 후에 발병한다. 이게 맞죠? 예. 보통 기관지염은 밤하고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열성 경련하고는 상관이 없고 보통 뭐 폐렴 이런 쪽으로 동반이 많이 되고 있고요. 연령대도 굳이 이렇게 이 사이에 특징적인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균 감염보다는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이 많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폐혈류가 증가하는 선천성 심질환은 자, 우리가 이제 전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가지 못해서 폐 쪽으로 가는 혈류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뭐 대동맥, 폐쇄머리 협착 이런 것보다는 심실 중격 결손으로 그쪽에 뭔가 구멍이 나가지고 나가는 거가 제대로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밖으로 또 거꾸로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한 해의 영아 사망률 4.0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요. 살아서 출생한 영아 1000명당 1년 동안에 4명, 1년 사망한 경우를 말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개월 아동에게 경정맥 천자를 실시하려고 한다. 적용할 수 있는 억제법은 자, 경정맥은 어디에요? 여기 목이 있는 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전체적으로 감싸서 할 수 있는 미이라 억제죠. 이렇게 포대기로 싸는 것처럼. 그래서 아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서 억제들을 쓰면은 이제 목 있는 부분만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주사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선천성 겨대 결장 아동의 가장 위험한 합병증은 자, 선천성 거대 결장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때는 대변 그 결장이 커져가지고 태변이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변 배출이 안 돼서 특징적인 거는 리본 모양의 악취나는 변이다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선천성 거대 결장, 리본 모양의 악취나는 변, 태변을 보기 힘들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연결시켜서 조금 더 보면요. 우리가 장중첩증도 있죠. 이것도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장중첩증. 자, 이거는 우리가 특징적인 게 뭐예요? 이때는 혈액이 섞인 점액성 변과 설사 이게 특징적으로 있고요. 그다음 뭐 젤리 모양의 변, 그다음에 소시지 모양의 복부, 배가 이제 부풀어 좀 올라오는 거지. 소시지 모양의 복부 덩어리.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같이 외우고 하시면 문제 푸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동이 연기를 흡인한 후에 후두 폐쇄 증상이 나타난 경우 할 수 있는 제일 적절한 것은 자, 후두 부위가 이제 폐쇄가 되면 자, A가 이제 숨 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는 빨리 기관삭관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응급 타임이죠. 그래서 조치를 기관삭관을 시행한다. 다음입니다. 외래를 방문한 신생아를 둔 부모가 수유 후 체위에 대해 묻고 있다. 자, 신생아인 경우는 어쨌든 수유를 하고 나서 그쪽이 열려가지고 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좀 높여주고 오른쪽 측위로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좌측의 발달성 고관절 형성 이상의 환아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자, 이때는요, 그 고관절 있는 부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토라니 테스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무릎에서 양쪽을 다리를 벌려가지고 그쪽에서 대퇴를 외전시킬 때
대퇴를 외전시킬 때 오토라니 테스트. 그래서 외전시킬 때 뚝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뚝 하는 느낌.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앙하이에서 무릎을 90도 굴곡시킨 후 좌측 다리. 지금 좌측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 다리를 밖으로 외전을 하면 뚝 하는 소리가 안 나고 잘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학령기 아동의 죽음에 대한 대처 반응을 도와주는 적절한 간호중재는 자, 이때는요, 아동의 정서를 고려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학령기에는 이제 근면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직관적 사고.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거든요. 이때는 아이에게 사실대로 차분히 알려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면역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IT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때는요. 범혈구 감소가 특징보다는 혈소판에서 감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PTT 지연이 아니고 보통 블리딩 타임 이것이 이제 지연이 되는 거고요. 늘어지는 거지. 혈소판 감소가 특징이다. 예, 맞고요. 1세 미만하고는 관련이 없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스테로이드 치료,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주사, 그 다음에 뭐 혈소판 수혈, 그 다음에 5세 이상에서는 이제 이게 안 되면은 뭐 비장 적출술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숙아의 생리적 기능과 특성으로 옳은 것은 미숙아의 특징에 대한 문제. 이럴 때도 우리가 풀어봤죠. 1번 건조하고 혈관이 보이지 않는 피부. 이건 두껍다는 거지. 혈관이 잘 보여요. 그 다음에 미성숙한 간 기능으로 빌리루빈의 결합이 증가한다. 예, 이때는요. 고빌리루빈 혈증. 혈증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은 불규칙적인 복식호흡.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떨림성 열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체온에 빠지기 쉬운 거지. 그 다음에 손바닥하고는 상관이 점박에 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맞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팔로사증 후 신생아에게 프로스타글란딘을 처방을 했다. 투약의 이유를 묻는 신생아 부모에게 간호사의 적절한 대답은 자, 프로스타글란딘은요. 동맥간 폐쇄를 지연을 시킵니다. 동맥간 폐쇄. 폐쇄를 되는 거를 지연을 시켜서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폐혈류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세 남아가 아침에 눈 부위에 부종이 심하더니 전신 부종이 심하고 소변이 뿌옇고 거품이 난다. 자, 이건 뭐예요? 신증후군이지 뭐. 소변이 뿌옇다, 거품이 난다, 부종이 심하다. 전신 부종 하면은 신증후군 해서 특징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연결시켜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편도선염 아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볼게요. 편도선 절제술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행한다. 나이에 관계 있습니다. 3세 이하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3세 이하는 안 한다. 인후통 하나의 냉찜질 할 수 있죠. 냉찜질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기침은 출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삼간다. 기침을 조금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 탄산이나 산 음료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시 컵보다 빨대. 빨대는 그쪽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컵이 더 낫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인 영수는 당뇨를 진단받았대요. 부모에게 교육할 걸로 좋은 것은
자, 운동은 삼가도 운동하는 것 괜찮고요. 그 다음에 사탕, 혹시 저혈당 빠질 수 있는 거 대체할 수 있도록 갖고 다니는 것 중요하고, 인슐린 주사는 지정된 부위에 계속 투여하는 게 아니라 부위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야외 활동 시 꽉 끼는 신발은 금지한다. 예, 꽉 끼지 않는 걸로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먼 거리 여행 시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도록 교육한다. 예, 먼 거리 여행 시는 혹시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자극에 반응이 없는 5개월 영아의 심폐소생술 방법으로 옳은 것은 5개월 영아예요. 예. 이때는요, 애기 뭐 두드려도, 애기야 뭐 이렇게 두드려도 이게 반응이 없는 거지.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자, 상완동맥의 맥박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 있는 이쪽에 맥박을 얼른 재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박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뭐 이물질 이런 거는 확실치 않잖아요. 제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하는 거고, 양쪽 유두선 발의 아래 흉골을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2개로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가슴 압박, 우리 순서는 우리가 1번이 뭐예요? C지. 가슴 압박. 그 다음에 CAB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유지. 그 다음에 인공호흡. 그래서 CAB 순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두 아동의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자, 수두는요, 굉장히 이제 간지럽고, 긁는 거가 나중에 이제 상처, 흉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소양증 관리. 그래서, 문제를, 간호중재를 그거에 맞춰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면장갑을 끼워준다. 예, 맞지요? 예. 그래서 아이가 긁더라도 혹시 상처가 덜 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주고, 두꺼운 것보다는 따뜻한 물을 오히려 더 이게 가려운 게 소양증이 더 심해지죠. 미지근한 물로 해야 되고, 실내 온도를 너무 따뜻하고 건조하게 하면 힘듭니다. 일광욕은 뭐 굳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유식을 시작하는 영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유식은요, 우리가 6개월 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철분이 포함된 곡분을 먹인다. 예, 이게 맞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이제 한 가지 음식부터 해야 되고, 이걸 섞어서 하는 건 좋지 않죠. 예, 섞어서 한 가지 음식 정도 해야 되고, 모유양을 줄이고 이유식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모유를 주면서 이유식을 거기에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제식, 이유식을 섞어서 먹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줘야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답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한 천식 아동이 발작적인 마른 기침과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숨쉬기 힘들다고 한다. 말초 산소포 아동 모니터링 결과 SpO2 수치가 88%로 보였어요.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자, 세츄레이션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폐포 내 공기 정체와 관련된 가스교환 장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동의 골절이 성인에 비해 갖는 특징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성인에 비해 골절의 융합이 느리는 게 아니고 빠르죠. 예, 빠르다. 골단 선장판의 손상은 뼈의 길에 영향을 주죠. 성장판이 손상이 되면 이게 자라질 않죠. 그 다음에 아동은 성인에 비해서 골절이 잘 일어나지요. 예. 유연성은요, 있죠. 성인보다 훨씬. 그 다음에 골절 발생 시 인대 파열보다 골단 분리가 먼저 발생한다. 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소년의 체질량 치수 결과 100분위 도표 50%가 나왔대요. 체질량 BMI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올바른 거는, 자, BMI 우리가 체질량 보면요, 기준점이 있지요. 그래서 85에서 94는 과체중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95, 100분위 95 이상을 하면 이때는 비만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50%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정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개월 될 영아가 갑자기 1, 2분 동안 심한 복통으로 다리를 배 위에 끌어당기며 심하게 울고 다시 발작하기를 반복한다. 네, 이게 뭐 영아 산통이죠. 이때의 간호수행으로 옳은 것은 자, 이때는 산통이 아니고 장중첩증이에요. 장중첩증. 그래서 이때는요, 바륨 관장에 대한 정보. 그래서 들어가 있던 장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은 그쪽을 괴사가 되면서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수술까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중첩증.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가 아이를 엎어두고 싶지만 버릇이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이때 간호사가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자, 이때는요. 촉각적 자극이 신뢰감 형성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적절한 신뢰관계를 통해서 아이에게 자극을 주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분 척추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허리 쪽에 스파이널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덩어리처럼 뭔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천추 부위에 발생을 한다. 맞지요? 뇌수종하고도 같이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배뇨장애 혹시 될 수도 있고 비타민 결핍이 아니라 엽산 결핍과 관련이 있죠. 산모의 엽산 결핍. 그 다음에 이 낭은요. 이거는 우리가 깨끗하게 유지는 하지만 건조하게 하면 안 돼요. 드라이하면 안 되고 뭐 생리식염수로 적셔가지고 건조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 아동에 대한 걸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1번 보면요. 설사를 한다.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일 때는요. 태변 배설이 좀 늦어집니다. 배설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방사선 요오드 더 많이 흡수한다. 이거 오히려 감소하고 넓은 대천문과 태변 배출이 지연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T3, T4는 감소죠. 그 다음 전신활동도 아기가 축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입원한 아동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예. 자, 1번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참여할 수 있고 또 심리적으로 설명해서 준비할 수 있고요. 생활습관, 스케줄 알려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시간표 짜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의식주는 가능한 한 규칙을 엄수하는데 이때는요. 유아인 경우는 아동인 경우는 본인의 스타일 그거에 맞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개월 된 영아의 장난감으로 옳은 것은 자 8개월 정도 되면요 일단 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지, 검지, 뭐 다른 손가락으로 물건을 이렇게 좀 잡고 물건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소리 나는 동물이나 인형 이게 좋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동기 체액 균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영아의 소변 능력은 농축 능력은 성인과 유사하다. 아니, 성인의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초 대사율이 성인보다 낮아 열 생산량이 감소한다. 기초 대사율이 높아요. 네, 높다. 그 다음에 체중 1kg당 1일 수분 섭취 요구량이 성인보다 작다가 아니라 많다. 그 다음에 신체에서 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성인에 비해서 높아요.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세포 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신생아는요, 보통 세포 외액 비율이 40%. 그 다음에 영아는 30에서 35%. 그리고 유아는 30%. 근데 성인은 보통 20%로 잡습니다. 세포 외액이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생아 사전 결과 비정상적 징후는 무엇인가? 자, 1번 손과 발 청색증 네, 있을 수 있고 카페오레 반점이 있을 수 있고
스카포 징후. 자, 이거는 없는 게 맞지요. 아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특징인데 스카포 징후가 플러스로 나오는 것은 있는 거는 미수가에서 나오는 특징이죠. 그다음 바빈스키 반사가 없는 거. 예, 이게 바빈스키 반사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발가락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펴지는 걸 말하는데 보통 이거에 없다고 하는 거는 척추 하부에 무슨 결함이 생겼을 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마빈스키 반사는 보통 8개월에서 1년 사이에 없어지는 게 사라집니다. 정상이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일간 무초감 뭐 이게 울다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백혈병 아동에 대한 간호중재로 적절한 것은 자, 체온 상승 시 좌약을 사용한다? 예, 안 됩니다. 좌약 금기죠. 그 다음에 근육주사보다는 정맥주사, 근육주사도 되도록 안 씁니다. 금기. 그 다음 구강궤양 점막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혈소판 이만 이하시 신체 저쪽이 없는 수영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방문객 출입은 자유롭게 안 되죠. 역격리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증후군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겁니다. 단일선 손금, 근긴장도 저하, 낮고 팽팽한 얼굴, 안검열, 작고 얇은 혀가 아니라요. 튀어나온 혀예요. 튀어나온 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1개월 된 영아의 윗니 전체에 충치가 생겼대요. 이때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질문한 사항은 자, 이때는요. 11개월 되니까 뭐 우유도 하고 그다음에 분유나 뭐 모유도 먹고 그다음에 이효식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수면 중 수유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 뭐 자면서 뭐 수유를 한다든지 젖병을 물린 채로 잔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유 수유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자, 단백질이 질적으로 우세합니다. 분유보다. 맞죠? 그 다음에 생리적 황달이 예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생리적 황달이 올 수 있죠. 그 다음 1세까지는 모유만으로 안 되죠. 6개월부터는 우리가 이유식을 해야 된다. 그죠? 철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모유는 분유보다 단백질, 철, 칼슘 함량이 높다. 예, 철은 높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양이 분유보다 월등히 높다? 아니죠.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열 소신 기전준 대류에 해당하는 것은 네, 무엇인가? 예, 대류는 뭐예요? 물질에 따라서 열이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대류라고 하는 거는 뭐 방 안의 공기 뭐 이런 거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가 대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번이죠. 냉방장치 바람에 침상에 가지 않게 한다. 이게 3번이 맞겠고 기저귀가 젖으면 곧바로 교환한다. 이건 뭐예요? 전도. 그 다음에 이것도 젖은 옷 닦아준다. 전도. 그 다음에 따뜻한 청진기 전도. 그 다음 모자를 쓰게 한다. 이건 뭐 복사죠. 뭐.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신장모 세포종 아동에게 수술 전 혈압을 자주 측정하는 이유는 자, 신장모 세포종은 이제 우리가 악성 종양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때는요. 복부의 종괴, 복부 종괴가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혈압, 혈뇨, 그 다음에 배뇨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혈압을 자주 측정하는 이유는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 2회 같이 풀어봤습니다. 예. 어쨌든 1회보다도 확실히 더 빨리 우리가 중요한 거 순으로 이렇게 찝으면서 하니까 속도가 더 빨라지지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